2025년 9월 30일 버지니아주 해병대 기지 800명의 미군 장성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뜻밖의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그 당시 전함들이 구축함을 동반하고 항해하면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전함? 30년 전에 퇴역한 그 전함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하와이 진주만에서 관광객들에게 사진 찍히고 있는 바로 그 전함입니다. 오늘은 이 황당해 보이는 발언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왜 일제히 고개를 저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함의 영광. 먼저 전함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전함, 영어로 배틀십. 이건 그냥 큰 배가 아닙니다. 배수량 57,000톤, 전장 270m, 축구장 3개 길이입니다. 주포는 16인치 406mm 한포 구문, 한 발의 포탄 무게가 900kg입니다. 900kg짜리 쇳덩이가 40km 밖 목표를 향해 날아갑니다. 9개의 포가 한쪽으로 돌아가서 일제히 발사됩니다. 한 번의 사이드 사격으로 8톤이 넘는 철과 폭약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함의 진짜 강점은 방어력이었습니다. 측면 장갑은 최대 305mm, 30cm 두께의 강철판입니다. 갑판 장갑은 152mm, 포탑 장갑은 457mm. 이게 얼마나 두꺼운 거냐면 일반 건물 외벽이 20cm 정도입니다. 전함은 움직이는 철 요새였습니다. 20세기 초중반 바다의 지배자는 전함이었습니다. 가장 큰 전함을 가진 나라가 바다를 지배했고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1941년 일본 제국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미국 전함 8척이 침몰하거나 손상됐습니다. 그만큼 전함은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이 어디서 열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 해군 전함 미주리함 위에서였습니다. 전함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전함의 몰락. 그런데 이 압도적인 무기가 왜 사라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사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1944년 마지막 전함이 건조됐습니다. 위스컨신함이었죠. 1960년대 대한 미사일이 본격 배치됐습니다. 1991년 마지막 전함이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걸프전이었습니다. 1992년 마지막 전함이 퇴역했습니다. 미주리함이었습니다. 전함 시대는 불과 50년도 채 안 됐습니다. 현대에 대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200km에서 4000km까지 날아갑니다. 속도는 마하 2에서 3, 음속의 2배에서 3배입니다. 명중률은 GPS 유도로 거의 100%입니다. 전함의 16인치 포는 사거리가 40km입니다. 명중률은 목표가 움직이면 급격히 하락합니다. 재장전 시간은 30초가 걸립니다. 대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고 명중률은 거의 100%이며 발사 후 다음 미사일을 즉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전함의 두꺼운 장갑이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cm 장갑판은 다른 전함의 포탄을 막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현대 대한 미사일은 초음 속으로 날아와서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장갑을 뚫고 내부에서 폭발해서 배를 산산조각 냅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이 보유한 항모킬러 DF-21D 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1500km, 속도는 마하 10, 탄두 중량은 600kg. 이게 전함에 맞으면 30cm 장갑판은 종이장에 불과합니다. 트럼프는 왜 이런 말을 했나?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관세로 들어온 수십억 달러로 전함을 많이 건조할 수 있다. 나는 매우 미적 감각이 강한 사람인데 당신들이 만드는 군함들 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스텔스가 되기 위해서 배가 반드시 못생길 필요는 없어. 포탄은 미사일보다 싸다. 이 발언들을 분석해보면 세 가지 동기가 보입니다. 첫째, 경제적 명분입니다. 관세 수입으로 전함을 건조하겠다.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국방과 연결한 겁니다. 둘째, 미학적 향수입니다. 못생긴 스텔스 군함. 과거 전함의 웅장한 외관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셋째, 비용 절감 논리입니다. 포탄이 미사일보다 싸다. 실제로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은 약 200만 달러입니다. 16인치 포탄 한 발은 약 1만 달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반박,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첫 번째 반박, 전함을 지키는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로버트 팔리 교수는 해군 전략 전문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사일 시대의 전함을 방어하려면 전함을 호위할 이지스함, 잠수함, 조기경보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전함 한 척을 띄우려면 함대 전체가 필요합니다. 아이오와급 전함 한 척 건조 비용은 현재 기준으로 약 50억 달러입니다. 호위 전단 구축함 3척과 잠수함 한 척을 합하면 약 100억 달러, 연간 운영비는 약 10억 달러, 총 160억 달러입니다. 같은 돈이면 최신형 알리 버크급 구축함을 17척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박, 맞지 않는 게 생존의 핵심입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과거 전함은 맞아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맞지 않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스텔스 전자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핵심이지 두꺼운 장갑이 아닙니다. 현대 해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위성과 레이더로 적함을 탐지합니다. 5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2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요. 적함은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을 시도합니다. 명중하거나 회피합니다. 포탄이 날아가는 40km 안으로 접근하기도 전에 격침됩니다. 세 번째 반박, 적이 전함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미 해군이 경계하는 주요 국가들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전함이 0척입니다. 항모 3척, 구축함 50척 이상입니다. 러시아는 전함이 0척입니다. 순양함과 구축
구축함 중심입니다. 북한은 전함이 영척입니다. 잠수함 중심입니다. 전함과 싸울 적이 없습니다. 마무리. 전함은 아름답습니다. 270m 길이의 강철 거함이 9개의 주포를 일제히 발사하는 모습은 확실히 못생긴 스텔스 구축함보다 웅장해 보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강력한 미국의 상징으로서의 전함, 두꺼운 장과 거대한 포, 압도적인 화력, 미국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향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 해전 승패 요인을 보겠습니다. 첫째, 정보 우위, 위성과 레이더입니다. 둘째, 장거리 타격 능력, 미사일입니다. 셋째, 스텔스와 전자전, 넷째, 통합 방공 체계, 다섯째, 네트워크 중심 작전. 두꺼운 장갑은 없습니다. 트럼프의 전함 발언은 아마도 실제 정책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보여주는 건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전함은 박물관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못생겨도 스텔스 구축함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전함이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순수한 향수일 뿐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